안산이라는 도시는 안산시에 승격하던 해가 87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81년도에 왔어요. 그때는 보노사리라는 곳, 지금 사동이잖아요. 보노사리라는 곳에 이사 와서 2달 살았죠. 고잔일동은 제가 이제 신혼을 선부동의 11단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이제 그 집을 새로 알아봐야 되는데 전세로 살면은 계속 이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게 어떨까. 그게 대동정원 빌라였었어요. 네. 이웃이 있어 좋은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꾸러기 장터. 우리 집 안에 있는 안 쓰는 좋은 물건들 한번 나와서 팔아볼까? 어린아이가 있는 집인데 엄마가 일 때문에 바쁘면 서로 이렇게 공동육아라는 어떤 거창한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데나 갖다 맡겨놓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았어요. 통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더 마을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모든 제가 활동하는 근간에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낳지 않고 살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너무 혼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지금 세상보다는 좀 더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불만만 가질 게 아니라 작더라도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데 어떤 하나의 씨앗 정도? 예,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로서의 소명?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빌라에서만 2명의 아이가 별이 되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되게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수연이라는 아이예요. 거의 매일 봤죠. 슬기라는 아이는 제가 그 같은 빌라 안에 시부모님하고 한 1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부모님이 사시던 4동에 1층에 살던 아이가 또 슬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는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수연이 어머님도 그렇고 슬기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훌륭하다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요. 본인들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일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거대한 참사 앞에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게 뭐냐면 선의의 빅마우스예요. 세월호 참사 일어나자마자 온갖 거짓말들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역사 동아리예요. 엄마들끼리 한 그 역사 동아리를 재작년에 만들었고 그러한 취지에 동감을 했던 어린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함께 해서 지금도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어요. 역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뭐 국가 참사라던가 어떤 슬픈 일들이 있었을 때 항상 분명히 그 슬픈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으면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텐데 끊임없이 되풀이된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이제 그 일제 이후에 또 대부도에서 배가 침몰을 하잖아요. 280명이면 정말 그 대부도 인근에 뭐 안산 지역이라던가 인천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는 다 초상이 난 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원인도 과적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역사였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알았더라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났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는 적어도 제대로 된 역사를 좀 알려야 되겠다. 엄마들이 먼저 배우고 주변에 전파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아주 많이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시 그걸 답습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을 안에서는 그렇게 고잔일동이 그다지 변한 게 없다라는 거. 왜냐면 추모 문화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왜냐면 많이 알리는 게
관건이잖아요. 시민의식? 그거는 근데 이제 고전 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안산시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시민의식이라는 게 조금은 성장을 했다라고 봐요. 네. 활동하는 이유는 역시 아이예요.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참사 앞에서 우리 엄마가 나무랄하지 않는구나. 아빠가 나무랄하지 않는구나.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구나. 그리고 작은 힘일지라도 사람들이 뭉치면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구나. 좀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힘 닿는 만큼 이웃으로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도 재개발 지역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잖아요. 마을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그거예요. 이곳도 경제 논리에 밀려서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면 어떡하나. 그러면 지금의 어떤 정말 마을다운 정서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잔 일동이 될까봐 되게 걱정돼요. 근데 저와 함께하는 뭐 역사 동아리라던가 그 마을 안에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건강한 공동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면 희망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죠. 저희 대동정원 빌라의 공동체의 숫만으로 보면은 저희 마을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놀이터가 일시에 다 철거가 되었던 재작년 이후로 그 전에도 마을이 워낙 그 단위가 작다 보니까 쌓이는 돈이 없어서 그 놀이터를 제대로 정비할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동체의 숲을 조성하는 데 되게 앞장서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명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그 공동체의 숲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우리 동네 놀이터 정말 예뻐요. 이 동네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때는 막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렇게 잘 놀아요. 엄마들은 한쪽에서 차 마시고 과자 같은 거 사가지고 니에 내가 없죠.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았던 기억, 공동체의 숲에서 신나게 아이들하고 놀이를 했던 기억.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백지예요. 내가 한 사람이 변하면 사람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들 역시 그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분명히 변해갈 수 있는데 일이 안 될 거다라고 단언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무엇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참 고향입니다. 우리 친정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었고 지금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문화적인 것, 자연적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민주시민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을 안의 기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 민주시민의 그 소양을 잘 키워야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 만들기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